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백내장 수술이 가능해진 거죠.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 백내장 시장이 크게 바뀔 겁니다. 노안 백내장 수술을 선도하는 삼성 미라클 안과 박준성 원장, 김진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라클 포뮬라라고 하는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내장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백내장 수술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백내장 수술의 역사와 그리고 또 수술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미라클 포뮬라가 생기게 된 계기,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게 된 데 대해서 김지현 원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백내장 수술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쓰는데요. 카메라에 렌즈에 혼탁이 생겨서 쓸모없어진 렌즈를 제거하고 새로운 렌즈로 교체를 해주는데요. 이 새로운 렌즈를 인공수정체라고 합니다. 인공수정체는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 눈이 까맣게 안 보이고 하얗게 보이면 홍채 가운데 있는 수정체가 하얗게 변한 상태입니다. 즉 실명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는 이거를 제거해서 인공수정을 넣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수술을 했냐면, 그냥 뾰족한 침을 이용해서 그 수정체를 눈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밀어 넣는 걸 바라술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혼탁이 생긴 수정체가 눈 속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밝아지게 되고 그런 빛이 보이는 정도로 수술을 했었고요. 눈 속으로 집어넣는 수술 다음에 나온 방법이 뭐냐면, 각막을 절개한 다음에 동공을 키우는 산동을 하고 하얗게 된 수정체를 통째로 드러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겉에 아주 두꺼운 안경을 맞춰서 쓰게 되면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보고 살았어요. 그게 백내장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정체 유화술이라는 방법이 나왔는데, 백내장을 초음파를 사용해서 갈아내는 거예요. 갈아내서 제거하고 나니까 그냥 안경 쓰는 것보다는 절개창을 통해서 뭔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그 서 리들리라고 하는 분께서 플라스틱 렌즈를 사용해서 눈 속에 집어넣었더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렌즈들을 PMMA라고 딱딱한 렌즈, 플라스틱 렌즈를 사용해서 눈 속에 집어넣는 수술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초음파 유화술이 방금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는 소절개를 사용해서 수술이 가능해졌어요. 그랬더니 딱딱한 렌즈가 아니라 렌즈를 반으로 접어서 집어넣으면 더 좋겠네. 그래서 말랑말랑한 렌즈를 만들어 냈고요. 말랑맞는 렌즈를 넣어서 수술을 했더니 절개창이 작으니까 회복이 빠르고 수술 다음날 시력이 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렌즈 회사가 생기게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접어서 넣는 렌즈를 눈 속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속도로 백내장 수술의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인공수정체를 절개창을 작게 해서 넣게 되니까 다음날 시력이 1.0 나온 사람들 나온 거예요. 대신에 이 렌즈들을 집어넣을 때 적당한 도수를 계산해서 넣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시력이 잘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근시가 남거나 난시가 남거나 원시가 남아서 안경을 써야지 보게 됐고, 다초점 렌즈이기 때문에 돋보기를 껴야지 가깝게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난시용 렌즈를 만들어서 난시축을 맞춰 놨더니 안경을 안 쓰고 원거리 시력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다초점 렌즈를 만들어냈죠. 알코닌이라는 회사에서 레스토라고 하는 회절을 사용한 방법을 이용한 다초점 렌즈를 만들어냈고요. 거기에 또 난시를 집어넣으니까 근시, 난시, 원시를 다 한꺼번에 교정해서 멀리 있고 가까운 걸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백내장 수술이 센세이션한 속도로 발전하게 됐고, 수술을 처음 하게 되는 나이대가 70대, 80대가 아니라 50, 60대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비를 사용한 수술이 갑자기 확 붐이 되면서 젊은 나이에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다초점 렌즈를 넣으니까 노안도 같이 해결이 하게 되면서 심각해진 상태에서 백내장이 아니라 적당히 진행한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삼성 미라클 안과에서 노안 백내장 수술, 즉 다초점 난시까지 한꺼번에 교정하는 인공수정체를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2019년부터 9,000례 이상을 넣었는데요. 넣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춘 원장님, 저희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정확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난시나 근시, 원시가 남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렌즈 빼내고 다른 도수의 렌즈를 집어넣었죠.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조금 늦게 오신 분들, 눈 속에 집어넣은 렌즈가 이 캡슐과 완전히 밀착이 돼서 빼내고 다른 렌즈를 집어넣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된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각막을 라식으로 다시 깎아서 그걸 맞춰드리고 했습니다.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어느 정도는 벗어나는 건 피할 수가 없는데, 벗어나는 비율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술 결과를 다 찾아서 다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백내장 수술을 한 다음에 렌즈 도수를 결정하는데, 이 도수를 결정하는 공식이 다 서양 쪽에서 나온 공식이죠.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 나온 공식을 가지고 그래도 제일 최근에 나왔고 정확하다는 공식에 따라서 맞춰서 넣었는데, 그 공식이 서양 쪽에서 나온 공식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잘 맞습니다. 근데 이 눈이 너무 짧다든지 눈이 너무 길다든지 이 경우에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평균을 내보니까 이 한 도수만 줄였으면은
렌즈를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이 한도수를 더 많이 넣든지 한도수를 더 적게 넣든지 하는 바람에 많이 벗어나게 돼서 저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라클 포뮬러를 만들게 된 몇 겁니다. 분 정도의 데이터를 이용했나요? 사실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자료를 이용해서 4,000분 가까이 되는 환자분 숫자로는 그렇고 이 눈으로 계산하면 한 7,500안 정도의 눈을 계산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병원에서 만든 이 미라클 포뮬러를 이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해봤더니 네, 저희 수술할 때 기본적으로 기계에서 나오는 그 결과들은 그대로 나오지만 그것들보다는 미라클 포뮬러에서 나오는 결과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극단에 있는 이런 특이한 눈들의 경우에는 꼭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넣고 저희 미라클 포뮬러에서 추천하는 대로 넣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거는 자연계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오차 때문에 생기는 거고 만약에 미라클 포뮬러 결과를 따르지 않고 원래대로 발열 공식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이 더 오차가 발생했을 거라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지원 원장님의 노고 덕분에 저희가 큰 무기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자신 있게 또 영상까지 찍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된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난 유럽 백내장 굴절 학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있었던 9월에 있었던 학회에 김지원 원장님이 3편의 논문을 포스터와 발표로 내셨는데 그 내용이 안과 이 굴절 공식을 다루는 의사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슈가 돼서 지금 아이웰 포뮬라 무슨 클럽 아이웰 파워 클럽이라고. 아이웰 파워 클럽이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이 들어가 있는 전 세계 한 몇십 명 정도라고 그랬죠? 32분이 32분이 회원으로 있는 거기에 지금 초대를 내년에 받아서 거기도 가시고 이번에 이 미라클 포뮬라에 관련된 걸 발표해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저도 원장님 발표하시는데 같이 갔다 왔는데 전 세계 인구가 100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흑인만 있는 것도 저희 같은 아시안만 있는 것도 아닌데 북동아시안들 같은 경우 글씨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특화돼서 상당히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장님 덕분에 사실 앞으로 백내장 수술하면서 생기는 이런 오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자, 백내장 수술의 가장 중요한 거 의사의 실력, 장비, 좋은 렌즈, 그건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백내장 수술할 때 눈 속에 우리가 인공수정체를 넣어야 되는데 이 인공수정체를 넣는 도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해서 한국 사람에 특화되어 있는 백내장 인공수정 도수 계산은 미라클 포뮬러를 만드는 우리 김치원 원장님한테 감사를 하는 의미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백내장 수술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시력, 내가 원하는 시력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안 백내장 수술을 선도하는 삼성미라클 안과 박준성 김진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